연애와 정사. 연애란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으로서 연애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애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권위 있게 연애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랑은 한 남자와 여자의 인격에 관계된 것이며 인격이나 사랑은 신비에 속한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의 학설대로 오늘날까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총수가 780억이 된다고 보면 그 중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로 보아 대략 390억 쌍이 태어난 셈이다. 갓난 아기 때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일생에 연애라는 감정을 가져본 일이 없이 죽은 사람의 수도 상당하려니와 거의 매일 세 사람과 연애를 하는 돈화 안족도 많을 것이며 비교적 정숙하게 살았다는 신사숙녀들이라 하여도 연애의 대상이나 감정이 몇 번인가 바뀌어진 사람이 굉장한 수에 달할 것이니 이럭저럭 계산하면 세상에 적어도 390억 종류의 연애는 생겨났을 것이고 그 390억 종류의 연애가 모두 그 독특한 내용과 방법을 가졌을 터이니 연애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연애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인류가 존속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연애의 형태나 모랄이 시대와 함께 또 사회 체제와 함께 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설가나 극작가들이 늘 사랑의 이야기를 쓰지만 재료가 모자랄 염려는 없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연애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우리 집은 유교적인 전통 위에 선 전형적인 동양 가정이었다. 동양 사상, 좁게 해석하여 중국 사상에는 연애라는 관념이 없다. 사랑한다는 동사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중국 사회는 철저하게 가정이 기초가 된 사회였고 그 가정에는 효도와 정조의 윤리는 있어도 사랑은 없는 것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 나보다 4살 위인 누님이 아버님의 명령에 따라 울며 가마를 타고 가기 싫은 시집을 가던 날이 생각난다. 어머님도 그 결혼에는 반대였으나 남편 앞에 말 한마디 못하던 엄격한 남권 사회였다. 때문에 나는 연애라는 말조차 잘 모르고 자랐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이 얼음같이 찬 사회에도 개화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여자도 공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적격자가 별로 없었다.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다. 약 30명가량의 주로 처녀들이 학생이었으나 대개 나보다 나이는 위였다. 몇 해를 가르치는 동안 나는 그 학생들 중에서 S라는 한 여성과 자주 시선이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큰 범죄나 범한 듯이 곧 신경을 딴 곳으로 돌리곤 했다.
우리는 서로 단 한마디도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늘 그를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결혼을 하였고 나는 유학을 떠났다. 여름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어떤 집 며느리가 병에 걸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죽기 전에 나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오라는 집으로 가보니 그 사람은 바로 S였다. 시부모와 남편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는 최후의 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걸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베개 밑을 손으로 더듬어 무엇인가 찾아내어서 내게 주고 이제는 가라고 눈짓하는 것이었다. 밖으로 나와서 몇 겹으로 묶은 헝겊을 펴보니 꽁꽁 싸둔 돈이 나왔다. 아마도 그것은 S가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것이었으리라. 나는 그만 울컥 치미는 울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이 사건은 내 생에 있어서의 한 혁명이었을 뿐 아니라 내가 살던 마을에서도 큰 센세이션이었다. 엄격한 유교적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S가 한 일은 하나의 혁명적 행위였으나 그가 한 일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사랑한다는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은 S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을 그 감정의 깊이를 나는 지금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다. 땅 위에서 최후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는 무서운 전통의 위력도 삼엄한 사회의 간섭도 아랑곳 없이 남몰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밖으로 터뜨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그의 감정을 연애라고 이름하여 준다면 아마 그는 단호히 거부하였으리라. 그는 그 감정을 남편을 가진 아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폐륜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감정은 곧 이것이다 라고 개념화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에도 서울이나 도시는 훨씬 개화되어 남녀 간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시골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에 지날 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0수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신화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한 연애는 무너진 지 오래다. 더욱이 유교적인 바탕에다가 농업 경제를 터전으로 형성되었던 사회 구조 위에 나타나던 모든 의식의 세계는 고도로 산업화하고 도시화한 오늘날에 와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무너진 터전 위에 새 것이 생겨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형태에 있어 현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을지라도 이는 과히 놀랄 일이 아니겠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바탕은 시대를 따라 변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삶이나 느낌에는 항상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할 것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엄격히 가려볼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건전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